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1일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공병호 씨가 자신의 채널 공병호 TV를 통해서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장이 타당한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대체로 그들의 주장은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특이하다, 뭔가 의심이 간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안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수치가 양 당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각각 득표한 그 득표율 또한 굉장히 지역마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병호 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설을 제기하려면 근거로 제시하는 팩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공병호 씨가 제시하는 숫자, 기본 팩트부터 틀립니다. 숫자 자체가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공병호 씨는 어제 20일자로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종로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관외 투표에서 9,641명이 참여해서 이낙연 그리고 황교안이 나란히 67% 그리고 32%를 각각 득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관내 투표에서는 22,858명이 참석해서 역시 67% 그리고 32%를 나란히 득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67대 32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표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기적 같은 득표율의 일치 자체가 뭔가 조작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제시한 이 수치가 정확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관외 투표 그리고 관내 투표를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우 번거롭습니다.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투표한 내역을 일일이 다 집계를 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더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공병호 씨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수치를 인용해서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자, 중앙선관위 통계 직접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치 이렇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전체 9,823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낙연 씨는 6,472표, 65.9%입니다. 황교안은 3,169표, 32.3%를 얻었습니다. 자, 아까 공병호 씨 관외 투표 총 9,641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9,823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6,472표, 황교안 3,169표. 아까 67대 32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65.9%, 32.3%였습니다. 자, 관내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36,3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공병호 씨 22,858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차이나는 숫자죠. 틀렸습니다. 이 관내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 총 36,3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낙연 씨 24,093표를 얻었습니다. 66.4%입니다. 자, 황교안 11,777표를 얻어서 32.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외 투표나 관내 투표나 똑같이 67대 32다라는 주장 자체는 그 수치 자체가 틀린 것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수치 자체에서 틀려버리면 이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병호 씨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사전 투표를 한 사람과 당일에 투표한 사람의 그 표본 집단이 똑같을 것이다, 똑같아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병호 씨가 이런 주장을 펴는 데는 자, 당일 투표에서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이 처져 있었는데 사전 투표함을 열었더니 여기서 다 수치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역전승에 성공한 이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병호 씨의 전제,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투표는 그 표본 집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은 서로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는데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다라고 치고 샘플을, 즉 표본 집단을 1000명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그 지역별 분포가 있죠. 뭐 수도권이 40%, 나머지가 뭐 20%다라고 한다면 그 표본은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그 분포도에 따라서 1000명을 내 샘플을 세팅을 해야겠죠. 1000명을 꾸리는데 서울 사람들로만 1000명을 채우면 그 조사 결과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샘플이나 당일 투표 샘플이나 이런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같다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표본과 이 표본이 같이 갈 것이다라는 이 주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는 좌파 진영이 결집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파 진영은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류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당일 투표에는 오히려 우파 진영이 결집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좌파 진영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뭐 인증샷을 올리는 이런 식의 바람이 그 좌파 진영의 대표 커뮤니티에서 여러 군데 나타났고, 사실은 사전 투표에서 좌파 진영이 결집했다라는 것은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수치죠. 자, 공병호 씨는 서울 동작을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사전 투표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자, 민주당 이수진 그리고 통합당 나경원의 득표를 비교해 줬습니다. 자, 당일 투표에서는 이수진 씨 31,726표 46.3%를 득표했습니다.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34,672표 50.6%로 앞섰죠. 자,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이수진 씨 29,681표 61%,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18,354표 37.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사전투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약 13%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공병호 씨는 당일 투표에서는 3.3% 정도 차이가 나던 격차가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13%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가지고 조작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두 표본의 샘플 사이즈가 크고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 표본에는 바이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본의 규모가 비슷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두 표본은 같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리고 공병호 씨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러 숫자들을 제시하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도 군데군데 틀린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런 화면을 띄웠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경원 후보의 득표를 보면 세 번째 관내 사전투표 나경원 3,380표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13,380표입니다.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빼먹은 모양인데 저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저 괄호 안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숫자도 죄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 화면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괄호 안의 수치들이 조금씩 다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수치부터 이렇게 틀려버리면 전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병호 씨는 평소에도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설문조사 문항을 띄워서 구독자 또는 시청자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봐도 이분이 얘기하는 표본에 대해서 참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은 인구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남녀 비율, 지역별 비율, 그리고 연령대 비율이 아주 골고루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하죠.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팅도 전혀 없이 우파 성향이 대부분인 이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벌이고 전문기관의 조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40여 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자,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그 값이 뭔가 특정하게 아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작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병호 씨 외에도 가로세로 연구소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1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병호 씨의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병호 씨 세 번째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나타나더라. 지역별로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그 수치가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굉장히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도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숫자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 화면인데 한번 보시죠. 자, 인천 연수 을입니다. 자, 보시면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통합당 민경우 후보가 나오는데 관외 사전 득표수 6,185표, 민경욱 4,460표. 자, 이것을 각각 관내 사전 득표수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6,185를 15,797로 나눴고 4,460표를 11,335표로 나누었더니 자, 각각 0.3915 또 0.3934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 지역구의 관외 사전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로 나누었더니 두 후보 모두 0.39 점점점 이런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몇 지역을 더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한번 서울 종로구 그리고 송파병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종로구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 네,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0.2686, 황교안 후보는 0.2690이 나왔습니다. 자, 송파병 지역입니다. 자, 민주당의 남인순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김근식 후보 역시나 계산을 해봤더니 맨 밑에 보시면 0.3143, 또 0.3182 이런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수치를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저게 뭐 어쨌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연수을에서 나타나는 0.39라는 이 숫자가 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이 뭐 0.39, 0.39 이렇게 지역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동일한 코드를 정말 프로그래밍해서 아주 동일한 수치로 전 지역에서 나타나도록 뭔가 조작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텐데 그 지역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비율이 등장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각각 다릅니다. 인천 0.39, 종로 0.26, 송파 0.31. 그러니까 지역별로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치는 각 지역구에 거주하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거주, 생활 패턴을 보여줄 뿐이지 이 수치 자체로 뭔가 조작의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관외 사전투표는 이런 것이죠.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직장이 강남이어서 강남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직장 근처에서 투표를 한 경우를 말하죠. 뭐 관내 사전 투표는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뭐 자기 집 근처에서 투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 근처에서 투표한 사람이나 집 근처에서 투표한 사람이나 그 비율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글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조작의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율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천 다르고 종로 다르고 송파 다르더라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한 지역 안에서의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접전 지역이었던 곳 한번 보실까요? 자, 동작을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그리고 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이 비율을 살펴보시면 자, 똑같이 계산해 본 결과 0.4039 또 0.3717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아까처럼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없는 수치죠. 또 광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그리고 통합당의 오세훈 0.3339 한쪽은 0.3058로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뿐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최종 득표수가 5,000표 내외였던 접전 지역, 다른 지역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중구 성동을인데요. 5,771표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성준 후보, 그리고 지상욱 후보. 네, 아까 계산대로 계산해 본 결과 0.3110 그리고 0.307 하나였습니다. 자, 강동갑을 보시면 민주당의 진선미 그리고 통합당의 이수희 후보였는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0.3398 그리고 통합당은 0.3038이 나왔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죠. 자, 영등포 을로 가볼까요? 네, 최종 표 차이가 5,538표였는데 자, 민주당의 김민석 0.3491 그리고 통합당의 박용찬 후보 0.31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아주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또 이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증거 없이 이 수치 하나로
어떻게 한 지역 안에서 두 후보가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확률은 정말 굉장히 드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공병호 씨 네 번째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양당의 득표율이 일정하게 63대 36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또한 조작의 증거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서울, 경기, 인천이 나란히 63대 36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저 수치에서 인천 지역 수치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는 인천 지역 민주당이 34만 8,867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통합당은 20만 2,957표를 얻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선관위 그 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하나하나 카운트한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지역별로 하나하나 집계해서 합산한 숫자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민주당은 35만 9,785표를 얻었고 통합당은 20만 7,425표를 얻었습니다. 전체 관외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전체 수는 61만 1,652표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가로세로 연구소가 카운트한 이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민주당은 36만 3,372표, 통합당은 20만 9,174표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집계한 수치와 다른 듯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도 맞고 제가 집계한 수치도 맞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해외 부재자 투표를 포함시켰느냐 안 포함시켰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그 여러 항목 중에 관외 투표, 관내 투표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해외 부재자 투표는 그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득표율로 환산했을 때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정말 63대 36이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저 집계표 맨 밑에 오른쪽은 민주당과 통합당 외에 다른 군소정당까지 득표한 숫자를 합친 전체 숫자입니다. 자, 저 전체 숫자는 61만 1,652표입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득표율 그리고 통합당의 득표율을 계산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저 전체 숫자를 기준으로 민주당 득표율 계산하면 58.8%가 나옵니다. 또 통합당은 33.9%가 나옵니다. 네, 63대 36은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다른 채널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가 아니라 민주당과 통합당이 득표한 이 숫자만 더한 것을 전체 값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56만 7,210표가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득표율을 계산하면 63.4%, 그리고 통합당은 36.5%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 지역구 선거 그 득표율을 계산할 때도 전체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득표율, 통합당의 득표율을 계산하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수치만 합산한 것을 맥으로 보고 득표율을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민주당 득표율, 통합당 득표율을 계산하면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관련 통계를 제공받아서 오늘 기사화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전체 그 다른 군소정당까지 다 포함한 전체 사전투표 수를 기준으로 통합당과 민주당의 그 득표율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이 61대 34, 그리고 경기도가 60대 34, 인천이 58대 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 공병호 씨의 저 수치를 100%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자,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산한 그 최종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이 수도권 지역은 원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의 최종 득표수, 최종 득표율은 저렇습니다. 자, 서울 민주당 53.4, 통합당 43%입니다. 자, 인천은 52.8, 네, 통합당 40.8%, 경기도 53.9, 통합당 41.1입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를 보일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씨의 숫자를 100%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저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공병호 씨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 주장의 대부분은 숫자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득표율이 너무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너무나 허술한 논리 구조죠. 네, 단순히 특정한 통계가 특이하다라는 이유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이렇게 던지는 것은 이만저만한 논리 비약이 아니죠. 그리고 뭐 그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아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이런 논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래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지냈던 이번 선거에 일정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할 때는 이런 숫자 외에도 뭔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이런 의심이 개인적으로 든다면 정말 조용히 미래통합당과 논의를 해서 정말 접전 지역 뭐 몇 군데만이라도 한번 진짜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어야죠. 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와서 뭔가 재검표를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사전투표에 저는 좌파 진영이 사전투표에 결집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번에 사전투표 그 연령별 비율을 보면 5, 60대가 오히려 3, 40대보다 더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네, 우파들도 사전투표에 많이 나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은 5, 60대가 3, 4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 진영이 많이 결집해서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그 연령별 분석은 5, 60대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즘 50대 우파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 586 세대가 50대의 그 주축인데 네, 50대가 우파 성향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무리입니다. 네, 공병호 TV 저도 평소에 좋아했던 채널인데 이번 사안만큼은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의혹 제기하듯이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네, 음모론보다는 네, 사실이 존중받는 이런 문화가 우파 진영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